안녕하세요, 풍성호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수급주와 세력주를 나누고 강한 종목 복귀 영상이긴 한데 강한 종목과 수급주 주도주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를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영님 쪽나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걸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영상 찍어봅니다. 지금 30분 넘게 녹화했는데 중요한 내용이 다 녹화가 안 돼가지고 다시 찍고 있는데 빠르게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급주하고 세력주를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수급주하고 세력주. 보통은 수급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반인도 알만한 대표적인 회사,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무슨 뭐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는 어느 순간부터 수급주 된 거긴 한데,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대형주들 있잖아요. 대형주들. 그런 것들은 보통 수급주라고 불려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보통 대형주 약간 수급주다 하는 느낌. 특징은 보통 실적, 막 리포트 이런 거 나오면서 뭐 올해 삼전 저기 실적이 기대감이 최소 200조에서 240조가 어쩌고저쩌고, 이제 컨센서스가 보통 리포트가 240조로 나오거든요. 근데 300조가 넘으면은 뭐 PER이 어쩌고저쩌고, 뭐 모멘텀 중에 이제 PER 이런 지표가 있죠. 밸류 지표. PER이 지금 삼전이 8.2배인데 근데 마이크론이 세계 3등 저기 회사인데 11배더라. 그러면 삼전이 11배를 갈 때 그러면 지금보다 대략 20 몇 프로가 올라야 되니까 20만 원이면은 한 30, 대략 뭐 한 26만 원 뭐 이렇게 가야 된다. 뭐 이니 적정 PER이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뭐 이렇게 분석하는 리포트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계속 리포트를 따라가면서 목표가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럼 삼전 목표가가 32만원부터 26만원 뭐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싸다라는 기준이 좀 있어요. 근데 저 뭐 전쟁 모멘텀 그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팍 떨어지는,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아무튼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요. 추세적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가 산 금액에서 보면은 수급주들은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상한가 같은 건 잘 못 가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6만원짜리가 20만원 와있다, 3배 와있다. 뭐 대우건설 이런 것들 이렇게 올라올 때부터 봤는데 4천원짜리가 19,000원 와있다. 너무 급하게 오르긴 하지만 약간 수급과 세력이 섞여 있는 느낌인 거죠. 이런 게 너무 힘든 거죠 요즘. 뭐 현대건설 뭐 이런 거 특징도 없고 그냥 쭉 올라요. 쭉 그냥 그런 자리부터 이렇게 돌파하고, 제가 이런 자리 좋다고 했긴 했지만 그런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쭉 올려요. 그러면 85,000에서 16만원, 2배가 2달도 안 돼서 올라왔잖아요. 뭐 이런 느낌. 근데 세력주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보다 보통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상한가를 잘 못 가요. 대형주들은 상한가를 잘 못 가. 그 대신 이런 식으로 21%가 올라왔던 이날 봐보면 신고가 영역에 와 있고 주도주잖아요. 1.2조가 터졌고, 이날 날짜에 현대건설이 어쨌든 원전에서 주도주였어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근데 상승률이 더 좋으니까 얘가 주도주였단 말이에요. 21% 갔다가 16% 떨어졌잖아요. 이런 날이 주도주인 거예요. 왜냐면 전고점에다가 삼전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거래대금 제일 많이 터진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고점을 넘어섰고, 그리고 삼전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거래대금 제일 많이 터진 날. 신고가 영역. 보통 신고가에서 나옵니다. 저 주도주들은. 그럼 그런 모멘텀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올라요. 계속 올라. 이 몇 연봉이야? 1, 2, 3, 4, 5, 6연봉 뛰고 약간 음목 떴다가 뭐 기준도 없이 그냥 계속 올라. 조정도 없어요. 제가 말한 자리가 항상 여기죠. 여기 첫 번째 자리. 이런 것들은 처음 올랐을 때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근데 그 자리가 이렇게 며칠 좀 지나고 보면 또 올라. 그럼 또 이런 데가 또 주도주잖아요. 아니네. 요건 조금 애매하네. 근데 대금도 안 터지고 이렇게 올라서 이때부터는 특징이 없어요. 딱히 대금도 없이 그냥 막 올라요. 막 올라. 그럼 어떻게 해 여기서,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결국 알고 보면 수급주들이 항상 우상향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수급주가 주도주가 됐을 때 거래대금이 터지고, 주도주는 대금이 터지고 신고가 영역일 경우가 많다. 그럼 보통 그러면 그날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면 보통 종가 베팅 하는 거예요. 그럼 종가 베팅이 얘가 상한가를 못 갔기 때문에 딜상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한가를 못 갔잖아요. 못 가고 밀렸잖아요. 이렇게 상한가를 못 가고 이렇게 밀렸으니까 매수 찬스가 있죠. 보통. 그럼 그 다음날 보통 이렇게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형주다 보니까 물량을 많이 실을 수 있어요. 이런 거에 왜 주도주가 중요하냐면 나중에 세력주들은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이렇게 세력주들은 보통 거래대금이 안 터져요. 잘. 그래서 근데 옛날엔 달랐어요. 세력주도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상한가를 가면은 보통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면 많이 터질수록 좋아서 세력주 중에서도 대금이 많이 터지고 상한가를 간 놈이 있거든요. 애매한 그게 굉장히 좋은 놈들이 있어. 막 우리기술 같은 거. 우리기술이나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SK증권 이런 거. 얘는 분명히 이제 시가총액 1조니까 분명히 그 세력주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세력주예요. 증권 중에서는 얘가 부국증권 뭐 등등 해갖고 세력주란 말이에요. 이렇게 상한가 잘 가잖아요. 근데 보시면 거래대금이 400억밖에 안 돼. 근데 그 상한가 갔기 때문에 가고 거래대금이 이제 다음날 2,500억이 터졌죠. 이러면 보통 2,500억 이렇게 터지면 2,500 정도면 한 10억도 받아줘요. 한 1,000억만 터져도 한 5억 10억은 그냥 받아주거든요. 근데 100억 200억 이렇게는 못 받아줘요. 호가가 안 받아줘요. 근데 이런 이터닉스 이런 것처럼 막 2조 이렇게 터지면 100억 200억 그냥 받아줘요. 그러니까 엄청난 대형 트레이더들은 이런 거에다 100억 때려가지고 1, 2%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막 100억 때려가지고 뭐 1, 2%만 먹어도 2억 3억 수익이잖아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런 걸 하긴 해야 돼요. 결국엔 중요해 이런 것들이.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것도 안 하고 이런 게 더 쉽거든요. 기본적으로 더 쉬워요. 그날 딱 주도주라는 그게 나와요. 그냥 시장에 그림이 딱 나와요. 얘가 주도주야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종목을 그냥 종가 베팅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세력주들은 얘가 주도주야 하면 이미 상한가에 가 있어. 이미 상한가에 가 있기 때문에 상한가에 가 있어. 그래서 사고 싶어도 못 사. 그러면은 결정을 해야 돼요. 얘가 주도주인데 그럼 저걸 해야 되나? 종가 베팅을 해야 되나? 아니, 상따를 해야 되나? 근데 상따 안 했는데 밀리면 어떡해요? 밀리면 어떡해? 그러면 밀렸을 때 얘네들은 그냥 밀리는 게 아니라 심하게 밀릴 수도 있단 말이야. 심지어 얘 900원 걔 동전주잖아요. 누가 이게 주도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SK증권은 워낙 옛날부터 끼가 좋은 놈이라서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걸 저도 엄청 좋게 봤기 때문에 이제 영님한테 이런 건 무조건 해야 된다 이랬었던 거죠. 왜냐면 옛날부터 끼가 있던 걸 아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점점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얘가 주도주격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잖아요. 약간 시총도 커지면서 그러면서 거래대금이 1조 이렇게 터지고 이런 자리에서는 막 받을 수 있죠. 1조 이렇게. 그래서 얘도 해도 되긴 되는데 테마에서 밀린 게 그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런 식으로 막 거래대금이 막 터지면서 약간 변모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상한가 못 가잖아요. 여기서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여기도 해도 됐었긴 했는데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세력주들은 하고 싶어도 매수를 못하기 때문에 다음날을 노리는 거예요. 다음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만약에 얘가 시가에 뜨고 바로 아래로 7% 흔들었잖아요. 그러면 얘가 상한가를 갔는데 바로 밑으로 흔드니까 상한가를 간 놈이 이렇게 저거 해? 아니야 너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 시세를 분명히 줄 거야. 이런 관점에서 아침에 빠르게 시세를 못 주고 이게 주고 떨어지면 안 좋은 거죠. 주고 이렇게 떨어지면은 안 좋아요. 왜냐면 시세를 충분히 줬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시세도 못 주고 삑 떨어지고 아니면은 아예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리는 경우. 그럼 밑에서 시작하면은 네가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이렇게 상한가를 갔는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굳혔는데 이게 뚝 떨어지고 시작해? 그럼 네가 그럴 리가 없어. 네가 여기까지 돈을 쓰고 올렸는데 왜 이렇게 떨어져? 그러면서 그냥 이걸 먹는 거고. 그게 디상다가 이게 1번 디상다가 이게 원리죠. 두 번째는 네가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냥 시세도 못 주고 뚝 떨어져? 그럼 너 그렇게 떨어질 리가 없어. 이렇게 요거 먹고 떨어질 그게 아니야 하면서 좋은 자리니까 너 이렇게 갈 거야. 그거 노리는 게 이 디상다인 거예요. 이게 떨어졌고 바로 올렸잖아요.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거를 주도주에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주도주는 상한가를 못 갔기 때문에 그냥 상한가를 못 갔기 때문에 그냥 사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가 마지막에 호가 거의 상한가 굳히면서 갔는데 또 오늘 태웅이 그렇잖아요. 태웅.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태웅 그랬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왜냐면 일단
그 주도 테마 그 오늘 원전 쪽이 상한가가 4개나 나왔고 저기 하단 말이에요. 그 세 개나 나왔고 대형 그 막 다른 종목들도 막 24%, 28%막 이래요. 그 중에 살 수 있었던 게 태용이에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 자리를 준 게 태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사실 세력주하고 수급주하고 애매하게 섞인 놈이라 좀 애매하긴 한데 뭐 대금도 뭐 그 엄청 터진 것도 아니고 주도주급으로 터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라이벌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터닉스를 봐보자고. 이터닉스는 근데 그 거래대금은 대우건설보단 좋지만 저기 저기 뭐야 테마가 살짝 약하기도 했고 결국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 이런 투경 예고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단기간에 높은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주도주 탈락의 가능성이 조금 있는 거죠. 너무 높아도 이 자리는 주도주죠. 당연히 어제는 무조건 주도주였던 거고, 이 자리는 추가적인 게 있어 보니까 한 번 더 갈 수도 있긴 있는데, 다른 쪽이 훨씬 강했다. 그런 마이너스 요소가 있는 거고, 대우건설은 주도주긴 한데, 얘도 똑같아요. 삼량봉으로 너무 가파르긴 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우건설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 원전 종목들이 대거 상한가를 가고 완전 테마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얘가 거래대금 제일 터진 오늘의 수급주잖아요. 그 두산 엘러빌리티도 있습니다. 얘도 해도 돼요. 얘도 그 원전 쪽에 총 대장주니까. 근데 이제 상승 탄력이 얘는 너무 하다 보니까 삼전 하이닉스가 돼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대우건설이 대금 더 많이 몰렸고 그럼 당연히 상승 탄력이 더 좋을 거다 하는 식으로 대우건설을 픽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고션 얘는 하나솔루션은 얘는 어떤가요?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이제 상대적으로 자기 안에서 거래대금 역대급으로 터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뭔가 기미는 보이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갑자기 얘가 대금을 터트리긴 하네? 이런 박스권을 이제, 그러면 몇 번 이렇게 트라이 하는 거 나오고, 이런 윗꼬리가 돌파하면은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식으로 얘도 어느 날 여기로 올라오는 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도주니까, S급 종목이니까 결국에 이 파동을 만들면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지나고 나면은 이런 자리는 다 밑에 자리라니까요. 하나솔루션 이런 대형주들 이런 것들은 이제 모멘텀 제대로 붙으면 지금 세력이 붙어서 등락폭이 이게 막 심한 거지. 좀 있으면 이게 막 그냥 이게 쭉쭉쭉 올리는 그런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얼마 전에 현대무백스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이런 놈이 어느 순간부터 그냥 이 종목은 아래서부터 이렇게 약간 상한가를 달고 이런 놈인데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온 놈이죠. 그리고 약간 비슷한 장대 양봉 이렇게 뜨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상한가는 안 가고 그냥 쭉쭉쭉 올리던 놈이 됐어요. 이렇게 쭉 올리는 놈. 그러면서 얘가 주도주 역할을 막 계속 했잖아요. 이렇게 대금도 막 집단에는 1조 이렇게 터트리고 이런 가벼운 종목이 이렇게 대금 터트리고 그런 날은 주도주인 거예요. 그래갖고 주도주 여기도 주도주. 근데 여기는 좀 애매하네 대금이. 이런 자리부터는 이제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세력들 그냥 추세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답이 없어. 못하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못하는데 그냥 올린데 어떻게 올리잖아 그냥. 뭐 어떠겠어요. 이거 막 여기 대금 없이 이렇게 올리. 그러니까 거래대금 없이 막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리기도 해요. 수급주들은.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미친 듯이 올렸다. 근데 모멘텀이 없다. 얘는 약간 이런 거를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데 와 씨발 무슨 10배 올렸네 10배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세력 수급주인 거죠. 수급 세력주. 아니 세력 수급주. 세력도 있고 수급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들끼리 막 짝짝꿍 먹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게 끼면은 이제 개인들만 이제 뒤지는 거죠. 이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급하게 올리고 또 계단식으로 떨어졌다가 올리고 막 이런 느낌인 건데 근데 로봇주들은 나중에 보면은 다 수급주가 돼 있을 것 같아요. 본격적인 모멘텀이 붙는 애들은 특히 뭐 있어요. 로봇들 중에서도 수급주가 있고 세력주가 있거든요. 뭐 그런 느낌인 건데 좀 어려워요. 지금은 좀 이렇게 본격적으로 저기 안 나와 있으니까 저기 뭐라고 하지? 실적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실적이 언젠가는 나올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 이런 걸 구분을 잘 해야 된다. 그러면 그날 이제 상한가를 갔던 종목하고 수급주를 봐보자고요. 자, 이터닉스를 먼저 볼게요. 근데 얘는 이제 수급 세력주다 보니까 주도주 역할도 하고 세력주도 역할도 하다 보니까 세력주 강한 종목으로 대응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같으면 오늘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조금 애매한 거고 일단 오늘 안한전자 얘도 이제 떴긴 떴거든요.
근데 점상에다가 이렇게 또 돼가지고 조금 어찌해야 되나 하고 약간 주도 그게 아니고 제로도 약간 자사주 막 이런 거다 보니까 자리는 좋은데 해도 되거든요, 안암전자. 근데 조금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그냥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어제의 주도주인 이터닉스, 그리고 어제의 세력주들 보죠. 이거면 어제 뭐야, 이거 오늘 거잖아, 지능 기업. 자, 그 경보제약이 이제 어제 그거죠. 근데 얘는 따지고 보면 실패했어요. 2.9%밖에 안 올라와서 저는 이제 3%를 보통 얘기하니까. 그러면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보면 되는 거죠. 항상 대응을 어떻게 하냐. 이제 복귀를 하는 겁니다. 얘는 근데 이제 그 테마가 있는 건 아니고 개별주로 올랐잖아요. 개별주. 그러다 보니까 개별주에 대한 약간 마이너스 요적인 요소는 따지고 보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바이오들은 보통 개별주로 많이 가가지고, 자, 여기서 평단이 보통 여기여야 되는 거죠. 7,500원. 이 정도가 평단이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응하는 거고, 뭐 그런 느낌. 자, 베셀도 일단은 오늘 저건데 안 됐습니다. 얘도 2.8%밖에 안 올랐어요. 네, 베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이런 자리가 좀 마이너스적인 요소는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딱히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어제 그 드론 테마가 꽤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대장주를 했으니까, 뭐 드론 테마에서 대장주를 하면서 강한 종목을 만들었으니까 어쨌든 그 데이터에 넣는 거다. 근데 제가 얘기 안 한 건 그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 그 매물대 산도 너무 있고 거래 대금도 여기에 비하면 적게 터지기도 했고, 그 영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길게 보면 이런 그 많이 터진 부분에서 너무 현격하게 적다. 그러면 이런 건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냥 이렇게 해서 매매는 안 했잖아. 그 대신 이것도 조건에는 넣어서 한번 봐야 된다. 단지 설거지 자리고 뭐 안 좋은 점이 많이 점수가 많이 낮아지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면은 한 50점, 보통은 50점 주는데 대장주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재료의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국방부 이거 붙으면서 전쟁, 근데 이 드론 테마 자체가 또 센 테마도 아니고 해가지고 좀 그냥 마이너스적인 요소는 있는데, 종목 끼도 좋고 대장주를 했으니까 그 저거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다가도 다시 올릴 거는 같단 말이죠. 자, 이런 느낌. 그래서 일단 두 종목이 지금 안 됐어요. 경보제약하고 베셀 둘 다 지금 실패가 2개나 나와서 지금 이런 영상을 찍은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그러면 대우건설은 그저께 주도주였죠. 거래대금 역대급 터지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종가 베팅을 했어야 됐고, 이런 거는 이제 아침에 그 디상다 개념으로, 얘도 디상다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디상다 개념. 거래대금이 더 터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강한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했어야 됐는데, 저 이런 거 싫어한다며 제가. 그래서 안 했죠. 안 했더니 또 미친 더 터지면서 또 주도주 역할을 했어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삼양봉에선 또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신고가고. 근데 주도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쭉쭉쭉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격도도 더 너무 높아지기도 했고, 그래서 좀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결과값을 보기 위해서 넣어야 된다, 기준으로. 주도주는 보통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은 계속 이렇게 추세적으로 계속 붙는 경우가 많아요. 추세적으로. 그럼 언제 이거 안 해야 되냐 하면은 안 해야 되는 자리는 없어요. 그냥 첫 번째 이 5일선 자리. 이거는 그냥 만약에 이런 종목을 추세적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딴 거 없어요. 그냥 21선 깨지는 자리까지 계속 들고 가야 돼. 계속. 하루 이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단타로 접근하기도 좀 쉽지 않긴 한데, 내려오면은 이제 21선 깨지는 그런 자리 오면은 이제 언젠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 매물대가 추세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이격도에 의해서 저게 나올 거예요. 근데 당장에 내일이냐 하면 또 그걸 모르겠어. 월요일이냐 하면 워낙에 원전이 저거 주도 테마를 했어가지고, 그러니까 했어야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삼양봉이라고 해도. 그래서 이거는 결과값을 보면 되고,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그러니까 어제도 했어야 됐고, 그저께 어제는 살짝 이터닉스한테 밀려가지고 좀 애매해서 이터닉스를 하는 게 맞았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했는데도 이거 요즘엔 그거예요. 장이 너무 좋으니까 주도주라고 하는 것들이 막 2-3개씩 막 나와요. 그래서 사실 오늘 하나솔루션도 괜찮았다고 보거든요. 대금도 꽤 괜찮게 터졌고, 얘 조만간 주도주를 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그냥 잡아도 된다. 그만큼 이 박스권에서 힘을 모았다. 한 달 가까이. 얘가 거의 한 달 가까이 모았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지칠 사람들 다 지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돌려서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조만간 주도주 할 날이 올 겁니다. 그런 느낌.
이런 걸 해야, 이거 하여튼 이런 걸 또 해야 된다. 이런 것도. 근데 그러면서 이제 세력주들 같이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저거 있던 그날이 이날이 좀 많이 나왔죠. 근데 저는 휴리메틱 이런 거는 아까 베셀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일단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얘가 휴림 로봇이랑 같이 오르면서 강한 종목 만들더라고. 근데 얘기는 안 했어요. 이런 자리도 부담스럽고 하니까. 근데 이 종목이 휴림 쪽에 이제 끼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현상 간 놈이 이렇게 갔을 때 요거 약간 투경 그런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붙잖아요. 그리고 단기갈 붙고 이렇게 쳐 내렸다가 다시 오르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끼가 좋으니까 이런 자리에서도 괜찮게 또 이게 작업을 계속 치는구나. 뭐 그런 느낌? 그냥 이게 데이터로 보는 거죠. 이런 거는 했어야 됐나? 뭐 그 정도. 그래서 이건 뭐 26%까지 이거 뭐야 24%까지 올라갔어. 뭐 하여튼 그 괴랄한 놈이에요. 뒤상자 자리에서도 시가가 4% 바로 떨어졌다가 올라갔으니까 뒤상자 자리에서도 20 몇 %까지 올라오고, 그러니까 종목이 끼를 보고 할 수도 있었던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런 거는 약간 소액으로 접근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건 난이도가 있어요. 그 종목의 끼를 알아야 되니까. 자, 그리고 KM제약 얘도 이거 아닌가? 이 자리? 잘못 봤네요. KM제약은 지울게요. 이거 왜 넣었지? 자, 신세계 ING 지금 여기서 그 엔비디아 또 지워졌네. 재료 이거 왜 자꾸 지워지지? 저번에도 그러더니만. 하여튼 엔비디아하고 저기 데이터 센터 구축으로 해갖고 그 갭이 겁나 떴다가 이렇게 하고 아래 꼬리 달고 상한가 말고 이게 강한 종목 만들었잖아요. 보통은 이러면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벌써 거기서부터 지금 마이너스 몇 프로입니까 이게 지금? 근데 어제 이거 양봉에선 하면 안 됐다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실수했네. 자, 5일선까지 바로 그냥 그대로 무너졌어요. 자, 일단 이 종목도 안 됐습니다. 지금 3개째 안 됐죠? 그럼 평단은 여기여야 되는 거고. 보죠, 이거. 3개째 안 됐어요. 최근에 이게 안 된 게 좀 꽤 있어가지고. 여기 신성 ENG는 태양광 쪽으로 해갖고, 이때 이제 이때 주도주가 있었던 그 하나솔루션하고, HD 현대에너지가 주도주를 하고, 얘가 세력주에서 대장을 했던 거죠, 이날. 저기, 3월 17일에 현대에너지, 여기, 요날. HD 현대. 자, 이날 보죠. 요날. 아닌데, 주도주라고 하기에는 이게 안 좋은데, 이게. 어쨌든, 이날 저기, 테마가 일어나면서 풍력이, 이게, 태양광이 이래저래 좋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대장주 내가 했고, 강한 종목을 다음날 만들어서 그 모멘텀에 계속 에너지가 붙어 있다 보니까 더 잘 갔던 거죠, 얘는. 그래서 잘 됐고, TMC 얘 같은 경우는 6G 그 테마에다가 이거에다가 해저 케이블 6G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이날 강한 종목 만들고 다음날 잘 됐죠. 근데 오늘 또 약간 주도주격으로 또 움직였어요. 얘도 주도주라고 하기 약간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6G가 워낙 잘 나가니까 얘도 해도 됐었거든요. 얘도 해도 됐었는데 조금 또 원전에 살짝 밀리는 감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태양광도 6G도 엄청 셌네요. 그래서 얘도 결과적으로 강한 그림이 약간 다르지만 이렇게 만든 것 자체가 강한 종목이라니까요. 자, 이런 것도 됐었고 지금은 따지면 3대3인 거죠. 3대3. 그 신성 ENG 됐고 그 레이저세 이런 것도 얘기하셔가지고 보시면 여기는 이제 첫 자리 여기 이런 자리 있었죠. 얘는 그 반도체 관련으로 무슨 어쩌고저쩌고 저기에요. 무슨 반도체 같은 하여튼 반도체 재료예요. 그딴 거 없어. 그냥 반도체 세력주는 그냥 반도체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거예요. 이렇게 세게 갔어요. 여기서도 대금 또 비슷하게 붙이면서 2차 파동 바로 갔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나왔고, 그러니까 종목 끼가 좋은 거죠. 5일선도 잘 됐고 21선은 그 시장 때문에 같이 무너지니까 했고, 그냥 미친듯이 세력주들 이때 세력주들 했어야 되는데 멍청하게 대형주 해가지고 별로 수익도 못 보고 이런 거 했었으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수익 봤는데. 자, 여기서 또 상한가 가고 또 여기서 강한 종 또 약간 대금 부족하네. 근데 여기서 거래대금 겁나 터뜨리면서 저기 강한 종목 또 2차 파동에서 만들고 디상다 자리 주고 여기서 이제 저게 되었던 거죠. 강한 종목 형태 디상다 아니지. 여기서 종가 베팅 했으면 얘도 안 됐었는데 다음날 또 된 거죠. 그러니까 얘도 이제 안 됐던 거죠.
따지고 보면. 첫날은. 자, 그 인베니아 같은 거는 역배열이에요. 역배열에서 막 여기 작업 치던 거에서 설거지 자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그냥 데이터로 넣는 거죠. 그냥 데이터. 이렇게 강한 종목 만들었네. 역배열에서 설거지 자리에서. 그럼 어떻게 됐지? 2.46. 2.46 쓰고 이거 내가 왜 넣었지 이거 데이터에? 이런 거 넣으면 안 되는데. 자, 인베니아 지울게. 이거 잘못. 아까 된 걸로 보였는데. 잘못 봤네. 자, 그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미래에셋생명. 얘는 이제 약간 제가 쌍봉 느낌이 좀 불안하다고 했는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냥 미친듯이 쌌죠. 얘도 한 15% 이렇게 쌌죠. 저는 이거 찔끔 진짜 2~3% 먹고 나왔는데 뭐야 이거 이날 1.83% 먹고 나왔네. 아무튼 이 발매도 이때도 한참 일하고 있어가지고. 자, 이것도 됐죠. 흥하해운이 좀 문제인데, 흥하해운은 제가 이제 이렇게 대금 역대급을 지금 터트리고 약간 주도주 성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이런지 단기갈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안 됐어요. 현재까지 얘도 안 됐어요. 최근에 이런 게 좀 많아요. 근데 약간 지수에 엮어서 이렇게 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시황에 엮어서 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로 모멘텀이 분명히 있길래 이 거래대금 그냥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해운주 쪽에서는 대장주를 했으니까 한번 그래서 보고 있는 거긴 한데 이제 단기가 끝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겠죠. 적어도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되거든요. 요런 자리까지는 올라와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는데 근데 또 어찌 보면은 기대감은 채운 것 같기도 하고. 자, 여기서 종가 베팅 그리고 추가 매수를 여기서 했다 치면 자, 이 정도 했고 평단이 그러면 여기잖아요. 여기 중간쯤. 이거 거의 채웠다고 봐야 되나? 근데 평단은 채운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좀 그러네요. 하여튼 이런 느낌. 그리고 오토모티브 얘도 여기가 너무 자리가 높다 그래갖고 제가 애매하다 그랬는데 그거 아랑곳하지도 않고 또 됐죠. 이때 근데 제가 주도주 종목들을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지금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너무 오래된 건 아닌데 정리를 해놨어야 되는데 주도주도 정리해놨어야 되는데 그날 주도주도 같이 정리해야 되겠어 앞으로는. 까먹네 자꾸. 그래서 이런 종목들 됐는지 한번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복귀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난 종목들 2월달 거 막 이런 거 저장해놨으면 2월달 거도 보고 이 시황 때문에 한 일주일간 이상하게 부러지는 이런 시기 말고는 해보셔도 다 돼요. 그래서 이때쯤이면 이제 넥스원 이런 것들이 주도주 했었으니까. 근데 그거는 지수 플레이다. 완전 코로나 같은 장세로 지수 플레이다 보니까 좀 애매할 수도 있고 그런 건 지수에 너무 연동되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 해지 테마고 막 그러다 보니까. 흥하해운이 약간 해지성이 반 걸려있다 보니까 흥하해운은 좀 저럴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런 것처럼.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또 오픈 AI 이런 거 올라와서 얘네들이 또 주도주를 했죠. 폴라리스 AI 파마. 그랬더니 얘 같은 경우에는 또 똑같이 잘 됐죠. 이때까지만 해도 되게 잘 됐어요. 근데 최근 며칠 동안 또 안 되는 종목이 나오니까 조금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프롬바이오 같은 경우는 역배열에서 이상한 재료 가지고 올라와서 딱히 얘기 안 했었는데 결국 역배열에서 이렇게 올라온 놈도 잘 됐더라. 대금도 별로 안 터졌지만 21억 터지고 가한종 만들었을 때 3,900억 390억.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국 종가 베팅 했으면은 잘 됐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케일럼 이게 뭔지도 모르는 재료 역배열에다가 이렇게 길게 보면은 재료도 잘 모르겠고 차트 자리도 안 좋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가한종은 만들고 결국 대금도 70억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되더라. 약간 이런 식의 약간 데이터를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더 이해해. 이거 이상한 재료 재료인지도 몰라요. 뭔지도 몰라. 근데 그냥 미친듯이 올라가요.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데이터를 쌓는 거죠. 얘네 이루원 이런 애들은 워낙에 저거였으니까 대장주였으니까 시스지가 지금 난리가 났었으니까 HFR 요것도 2등주로 해가지고 얘는 투경 문제로 2등주니까 얘는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테마주에서 대장주만 해야 된다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호는 됐는데 HFR은 강한 종목 제가 하자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얘가 2등주였었기 때문에 안 됐던 거죠. 얘는 그래서 안 됐네.
근데 사실 이등주 이런 거 상관없는데. 자, 테라뷰는 유사 강한 종목으로 만들고, 여기 강한 종목이긴 하죠. 요게 약간 걸치긴 했어도.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 또 잘 됐고, 이런 아래자리에 매물대가 많이 있는 자리에서도 이게 바닥에서 이제 돌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됐고, 뭐 오르비텍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날이죠. 잘 됐죠. 원전이 워낙 또 난리였었으니까 잘 됐고, 한선 엔지니어링 이것도 LNG 관련 그 재료로 강하게 이렇게 강한 종목 만들고, 이런 데서 또 잘 됐고. 그러니까 지수라든지 이런 게 평범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제대로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B2N 이런 재료 종목도 이 현상 가고, D상자 자리에서 약간 유사 강한 종목 만들고, 결국 또 이렇게 역배열해서 올라왔죠. 3표 시멘트 이게 또 결정적으로 또 이게 안 돼요. 이게 이런 자리에서 쌍봉의 느낌은 있지만 강한 종목 형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투경 맞으면서 여기서 바로 그냥, 이거 왜 투경 또 이거 표시 없어? 이럴 때 또 투경 표시가 없네. 투경 맞으면서 또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며칠 당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지금 요 최근에 이런 좀 많네. 하나, 둘, 흥화이온까지 셋. 뭐 HF라는 이등주라서 굳이 할 필요는 없었고, 휴리메이텍, 휴리메이텍이 아니라 그랬어. 경보제약 넷. 벌써 4개. 4개나 지금 최근에 안 돼가지고, 뭐 며칠 사이에 하루에 어쩌다가 한 개씩 안 되는 건 그렇다 치고, 안 돼가지고. 이노이스트는 요 놈은 또 얘도 3등주거든요 그날. 그래서 얘도 그냥 데이터 값에 넣을 필요는 없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돌리긴 했네 라는 느낌. 대한광통씨는 주도주긴 했어요. 주도주 그거 대금도 많이 터지고, 얘가 이제 CCG에서 주도주 역할을 한 거죠. 세력주지만. 근데 이런 높은 자리에서 일단 보류하자, 얘네들보다 이론이라든지 이런 게 더 좋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알고 보니까 그냥 주도주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거죠. 추세가 안 무너지고 잘 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TMC 저런 대금 많이 터지는 저런 것도 나오고, HRF, KMW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주도주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KMW 얘가 최근에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약간 이제 옛날에 얘가 주도주, 그러니까 되게 수급주 대장주였거든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날은 이제 광통신주들이 워낙 다 많이 가가지고, 근데 뭐 이렇게 완전 꼴등주 제외하고는 다 잘 돼요. 또 솔리드 이런 것도 다 잘 되고, KMW 뭐 이런 수급주들도 약간 성향이 있는 애들도 잘 되고, 그날 아모센스라고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애매하게 올라온 애 잘 됐죠. 여기 또 대금 살짝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근사치로 터지면 강한 종목으로 보통 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잘 됐고, 얘도 비슷하거든요. 얘도 거래대금이 애매해요. 애매한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세력주다 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이건 좀 말도 안 돼. 이건 좀 이상하죠. 그 TFE 그 전날 또 보면 TFE 강한 종목 만들고 대금 좋았죠. 그리고 하루 이틀 절다가 이렇게 또 올렸죠. 이렇게. 그리고 추세적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근데 뭐 이런 거는 추가적인 건 모르겠고, 이게 윗꼬리까지 이제 기대값을 다 채웠다 이거죠. 자, 우종바이오도 따지고 보면은 이게 강한 종목이죠. 그 종가까지 밀었으니까. 그럼 종가 베팅 해도 되는 거였죠. 이런 자리에서. 근데 하루 절고 그런 자리에서 어쩌고저쩌고 대응했으면은 또 슈팅 엄청 좋아가지고. 성우혜택도 T상을 가고 강한 종목 만들고 당연히 다음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 근데 제가 주도주 종목을 찾아와서 같이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주도주가 지금 몇 개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주도주는 그냥 돌려다 보면서 그날 갔던 종목이 뭐가 있나 하고 보면서, 근데 몇 개 없거든요 사실. 어떤 날은 뭐 우리 기수 같은 게 이제 주도주 하면서 갔었고, 어떤 날은 뭐 현대차 같은 삼성전기 이런 거, 삼성전기는 주도주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네. 뭐 이런 자리, 이런 자리가 이제 주도주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같이 따라오는 게 없어가지고,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 자, 이런 거 여기 주도주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요거는 가짜고 추세적으로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러다가 또 요날 또 대금 터져가지고 주도주였던 거죠. 요날 대금 터지고 11%지만
대금이 이게 엄청나게 터지잖아요. 2.7조. 이날 거의 1위였을 거예요. 11%지만. 이런 날이 주도주인 거예요. 이런 날이 주도주고. 이런 날. 대금 터지면서, 역대급 거래대금 터지면서 추가적인 상승. 역대급 거래대금 터지면서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여기서 또 역대급 거래대금 터지면서 또 추가적인 상승. 이날 제가 왜 안 했지? 이날 안 한 게 너무 병신 같았어. 이날 했나 안 했나? 안 했네. 그리고 이땐 전쟁 이슈로 뭐 하는데 이 미친놈은 전쟁이고 지랄이고 그냥 쳐올려가지고 참 어이가 없죠. 뭐 이런 느낌. 역시 제가 이거 80만이나 손절을 했는데 병신이 그냥 좀만 버텼어도 이런 느낌이라니까 이런 거. 그래서 이거 주도주 매매를 제가 잘 못해갖고 그냥 기다리면 되거든요. 기다리면 그냥 그 자리 다 돌파해요 다. 근데 멍청하게 하루 이틀을 못 기다려갖고 꼭 병신질을 한다니까. 하여튼 이런 거 주도주 매매도 하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날 주도주는 또 좋은 게 당일날 한 10% 올랐을 때 이게 주도주구나 하는 느낌이 또 확 와요. 그럼 10%부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 막 20% 30% 잘 가니까 10%부터 잡으면 20% 이런 거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금도 잘 몰리고. 자, 그런 식으로 주도주도 같이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잘 같이 보면서 해야 돼요. 그것도 그래야 테마주를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 현대차도 이때가 주도주였죠. 주도주 이때부터 거래대금이 돌파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터지면서 이때는 약간 바보짓 하긴 했는데 여기부터가 본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날부터 주도주를 계속 하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쳐다봐야 돼. 근데 하루 저렀잖아 이놈이. 그냥 그러면 사실 이게 손절할 자리가 아닌데 좀 쉽지 않아가지고 잘 못하죠. 제가 잘 못해서 그런 거고. 이런 날도 주도주인 거죠. 이렇게 야금야금 올리다가 거대금 빡 터지는 날 무섭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결국 주도주야. 그럼 다음날 6.9%까지 오르고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데 또 올라. 와 미친 거죠 미친 거. 그리고 또 주도주하고 이날 또 올라요. 또 올라. 그러다가 막 한 달 가까이 절다가 이제 새만금 가지고 또 여기서 또 주도주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때 거래대금이 여기에 보면 이게 또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여기에 비하면 덜 나왔으니까 아니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날 분위기를 보면 얘가 주도주구나 하는 게 나온다니까요. 이날 현대차 관련 종목들이 쫙 따라오면서 현대 관련 어쩌고저쩌고 이때 아틀라스로 올랐고 이때는 그냥 오르다가 새만금 뉴스 빡 터졌죠. 그래서 여기서도 원래 했어도 됐거든요. 됐는데 이제 전쟁 그거 관련으로 개박살 나면서 이게 최근에 제일 강했는데 이렇게 떨어지네 하면서 제가 현대차한테 과하게 저걸 했는데 생각보다 제일 못 오른 꼴등주가 됐어 결과적으로. 이때 훨씬 좋은 종목 많았는데 자,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 느낌. 그래서 주도주도 결국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날 저도 이제 다시 좀 생각을 바꿔서 그날 상한가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주도주도 같이 정리하는 그런 거를 좀 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현대차로 98만원 손절 본 날이 있어? 1월 23일? 근데 또 반대로 115만원도 벌었네? 뭐야 이거. 이렇게 매매한 적이 현대차로 이렇게 과하게 매매한 적이 있었네? 1월 22일 115만원 이거 뭐야. 현대차로 이렇게 많이 번 적이 있었네. 뭐야 이거. 이게 뭐지? 주도주랍시고 해가지고 그랬나봐요. 요날은 왜 병신 이날이 병신 이게 병신이구나. 이거 이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 이 짓을 이렇게 음봉으로 밀렸으면 안 하는 건데 왜. 근데 이거 마이너스 98 이거 내가 한 거 맞네. 이런 거 기억도 안 나네. 큰일 났네. 이런 거 기억 안 나면 안 되는데 이거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가끔 봐야 돼. 그래서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주도주도 같이 해야 된다. 그걸 좀 느끼시기 바란 마음에서 오늘 그래서 계속 태웅을 얘기한 건데, 자 그래서 반도체 중에서도 그 주도주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의 다 수급주예요. 반도체들은. 근데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주도 테마잖아요. 올해 이번 분기의 주도 테마, 이번 사이클의 주도 테마니까 얘네들을 많이 해야 돼요. 결국 테크윙은 이 새끼는 진짜 쓰레기네. 와, 수급 세력주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주도주도 같이 수급주의 개념을 파악하고
그 세력주하고 수급주도 결국에는 딜 상다 개념과 상따 개념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강한 종목도 같은 거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안 돼도 걱정하지 마시라는 관점에서 안 돼도 대응하면서 하면 몰빵만 치지 않으면 여기서 이렇게 많이 밀린 게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자, 이렇게 11% 가까이 밀렸잖아요. 스트레스 엄청 받는데 괜찮다는 겁니다. 다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가끔 안 되는 거 있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